안녕하십니까, 박상호입니다. 오늘은 미중 무역전쟁에서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지만 한국인들이 흔히 간과하기 쉬운 폭스콘과 폭스콘의 회장 구어타이밍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폭스콘은 아시다시피 애플의 위탁 가공 업체죠. 그래서 미국에서 팔리고 있는 애플 휴대폰의 상당수는 중국산입니다. 그 중국산을 제조하는 업체가 폭스콘인데요. 폭스콘의 회장이 타이완 사람인 구어타이밍입니다. 구어타이밍은 얼마 전에 갑자기 총통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왼쪽 보시는 화면이 그 장면인데요. 그 마주 묘에서 보통 중국 사람들은 사업을 시작할 때나 정치인들이 출마를 할 때 신고를 하고 향불을 피우고 기도를 합니다. 그 화면인데요. 가마에 태워서 나오고 있죠. 마주는 중국 동남부 연안 지방 그리고 타이완의 토착 신앙입니다. 도교와 불교가 결합된 뱃사람들이 상당히 신봉하는 신앙인데요. 뱃사람의 안전을 지켜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주 신상을 오른쪽 화면을 보시면 구어타이밍이 비행기 옆자리에 태워가지고 어디론가 가는 모습인데 이게 미국 가는 화면입니다. 미국 트럼프도 만나고 위스콘신주에 거대한 스마트 시티를 조성하기로 했는데 거기서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이 마주 신상을 가지고 와서 행사를 열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한국 사람은 보통 사업 시작할 때 돼지머리 고사를 지내는데 중국 사람, 특히 타이완이나 홍콩 사람들은 마주에다 대고 절을 합니다. 네, 구어타이밍은 타이베이 출신입니다. 하지만 본적은 중국 대륙의 산시성 출신이죠. 그 조상들의 묘가 다 거기 있고, 원래 뿌리가 산시성입니다. 산시성을 한 글자로 줄이면 진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중국 가시면 중국 자동차 넘버 플레이트에 항상 보면 한자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한 글자의 한자가 표기하는 게 어떤 성 출신이냐라는 걸 지칭을 하는데요. 산시성 자동차 넘버 플레이트는 다 이게 진짜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 보시면 왼쪽에 이제 파일로우가 있죠. 이게 구어타이밍 조상이 살았던 동네입니다. 이게 관광지로 조성이 됐습니다. 거액을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폭스콘 공장입니다. 산시성의 찐청이라는 데도 폭스콘의 거대한 공장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화면을 보시면 이게 또 가마에 뭘 태워가지고 나오는 그런 장면인데요. 이 가마에 태운 거는 관훈장 신상입니다. 중국에서는 관훈장을 굉장히 의리의 화신으로 존경을 하고 중국집 가면은 관훈장 상을 모셔둔 데가 많죠. 관훈장은 출신이 산시성입니다. 산시성에서 소금 장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 비즈니스맨한테 가장 중요한 건 신의와 의리인데 관훈장의 그 표상이라고 해서 중국 사람들 상당히 존중을 합니다. 구어타이밍이 트럼프를 만나러 위스콘신 주에 지은 공장을 둘러보기 위해서 갔을 때에도 마주와 함께 관훈장 신상도 같이 가지고 왔습니다. 트럼프의 미중 무역 전쟁에서 직격탄을 맞고 있는 건 화웨이뿐만이 아닙니다. 애플도 마찬가지인데요. 애플, 특히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 폭스콘이 제조하는 메이드 인 차이나 애플은 상당히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보복 관세를 25% 매겼는데 폭스콘이 휴대폰 팔아가지고 남기는 마진은 7%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수지 타산이 맞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웬만하면 중국에서 생산하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폭스콘에게도요. 그래서 트럼프는 예전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생산하지 말고 웬만하면
베트남으로 옮기든지 하라고 해서 월남을 콕 집어가지고 이야기한 적도 있는데요. 이게 왼쪽에 보시는 화면은 중국에 있는 폭스콘 공장의 분포도입니다. 뭐 상당히 뭐 많은데, 사실 폭스콘은 중국에서 인건비 따먹게 하고 있는 겁니다. 봉급이 상당히 적고 농민공 출신들을 고용해서 아주 저렴한 임금으로 아주 가혹한 노동 조건으로 유명한 데가 폭스콘입니다. 여러 명, 뭐 10여 명이 벌써 저 공장 옥상에서 몸을 날려서 투신 자살을 한 일도 있었을 정도로 노동 조건이 아주 살인적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화면을 보시면 Heartless Apple, Rotten Apple이라고 써 있죠. 아주 무정한 애플, 썩은 사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폭스콘 공장의 열악한 노동 조건에 항의하는 시위 사진입니다. 네, 폭스콘은 이처럼 중국에 상당한 스테이크가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철수도 할 수 없고 거기 자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폭스콘의 자산은 중국의 80%가 있습니다. 공장 대부분이 전 세계에 여러 군데 많긴 합니다. 중국이 가장 많고요. 매년 중국으로부터 막대한 보조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 고타이밍은 타이완 사람이긴 하지만 그 자산이나 돌아가는 방식은 거의 중국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공장 분포들을 보여드렸는데요. 정저우의 공장을 설립할 때는 중국이 상당히 지원을 했습니다. 옛날 비행장 부지에다가 순식간에 지었는데 이게 다 중국 정부가 대놓고 지원을 한 거죠. 폭스콘이라는 데는 2001년부터 중국 공산당의 당 지부가 설치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화면 여러 개 있는데요. 이 화면을 보시면 밑에가 카이커 삐커 종수지라고 써져 있는데, 이 사람은 입만 열면 시진핑 총서기 동지 하면서 존경심을 표시를 합니다. 거의 이제 부하나 다름없는 그런 비굴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화면입니다. 그리고 이쪽 화면은 시진핑이 연설을 하니까 고개를 숙이고 A4지 2장 분량으로 열심히 받아 적는 그런 사진입니다. 디토 멍차오 비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열심히 받아 적는다, 그런 의미고요. 이쪽 화면은 2013년에 중국 방문했을 때 사진입니다. 가운데 사람은 렌짠이란 타이완의 정치인인데요. 예전에 천수이비엔하고 총통 대선에서 겨뤘다가 떨어진 사람입니다. 상당히 거물인데, 이 사람은 산시성 출신이 본적입니다. 산서성 할 때 산시 말고 산시는 섬서성이죠. 중국 모택동에 예난 기지가 있었던 그런 장소인데, 시진핑과 고타이밍의 인연은 아주 각별합니다. 시진핑이 후젠성 성장했을 때부터 알게 돼서 그 인연이 벌써 한 20, 30년 되는데, 중국에 상당한 그 스테이크가 걸려 있습니다. 중국을 떠나가지고는 이 사람은 장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네, 고타이밍은 백악관에서 트럼프를 만납니다. 당시 고타이밍의 복장은 야구모자인데요. 야구모자에는 청천백일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물론 중국 관영 매체들은 이걸 보도하는 과정에서 청천백일기에다 모자이크 처리를 했습니다. 근데 청천백일기가 수놓아진 모자를 쓰고 간 거는 고타이밍의 타이완 사람들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나는 중화민국 사랑한다. 나 중국하고 그렇게 친하지 않아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종의 쇼를 한 건데요. 이 사람은 트럼프를 만나서 미국 이익에 부합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Make Taiwan Great Again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한테 잘 보이려고 한 거죠. 그리고 차이원 총통처럼 국제적인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않을 거다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트럼프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트럼프는 차이원을 내심 상당히 좋아하고 타이완에 군사 지원도 하고 올해 정식 외교 관계가 수립될 거라고 전망들을 다들 하는데,
그 타이밍의 이 말을 트럼프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트럼프의 화법 뭐 예상대로 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지 않을 수가 없다. 뭐 친구 입장이 되겠다. 친구 입장에 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종의 립 서비스를 한 건데요. 그 타이밍이란 사람은 상당히 이율배반적입니다. 예전에는 뭐 안보는 미국에, 기술은 일본에, 그리고 뭐 경제는 중국에 협력을 하겠다 이렇게 해놓고 막상 총통 선거에 출마한다고 한 이후에는 미제물기 살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확 바꾼 거죠. 그리고 평화가 최고의 무기다. 미제무기가 평화를 지켜주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원구이의 폭로라는 슬라이드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 사람은 중앙권에서 굉장히 유명한 스타입니다. 매일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중국 최고 권력층들의 치부, 그리고 앞으로 중국에서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를 아주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미국의 망명 중입니다. 뭐 자신의 뭐 펜트하우스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 사람은 지난해 고 타이밍의 등장을 이미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고 타이밍을 차기 총통으로 낙점을 했다. 그대로 갈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뭐 90% 확률로 고 타이밍이 타이완 총통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2020년에 중국은 무력을 사용할 필요도 없고 선거를 통해서 타이완을 통일을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타이완의 좌익 정치인들 중에서 가장 유명했던 사람이 타이베이 시장 커원저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 타이밍은 얘기하기를 커원저는 꿈도 꾸지 마라. 중국 당국은 당신이 아니고 고 타이밍을 낙점을 했으니까 그 사람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 타이밍이 총통 당선이 되면 타이완은 그대로 적화가 된다라는 게 해외에 거주하는 반중국 인사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이 중에 재미 언론인 차오 창칭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학식도 대단하고 역시 유튜브를 하면서 중국의 타이완의 독립파들과 연계를 맺고 있는 인사인데 이 사람은 그 타이밍을 두고서 그 타이밍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자른다는 얘기죠. 타이완의 명줄을 자를 사람이 그 타이밍이다. 그 타이밍이 아니고 그 타이밍이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럼 커원저가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밑에 사람이 커원저인데요. 이 사람은 고원구이가 이야기를 하기를 어떻게 이런 사람이 타이베이 시장이 됐느냐. 이거 완전 타이완의 비극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의사 출신인데요. 뭐가 전문이냐면 에크모 전문입니다. 에크모는 Extra 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이라고 해서 굉장히 어려운 단어죠. 이게 뭐냐? 아마 뭐 시청자분들 중에서 의사분들은 혹시 아실 겁니다. 그래서 중국 대륙에서는 그 신체 장기 생체 이식을 많이 하죠. 파룬궁 신자라든지 반체제 인사들을 산채로 해부를 해서 그 장기를 꺼내죠. 그 어간 하비스팅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꺼내게 된 장기가 오랫동안 신선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적인 첨단 의료 기술이 에크모입니다. 아마 이 사람도 중국에 많이 드나들었는데 아마도 타이완의 반중 인사들은 이 사람이 중국 당국의 생체 장기 이식에 관여를 했을 것으로 강하게 의심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 집무실에는 마오쩌둥과 관련된 대장정이든지 연안의 그림을 판화로 만든 그런 사진을 액자로 걸어두고 있다고 합니다. 아주 전형적인 공산주의자입니다. 전 세계 모바일 폰 시장에서 현재 삼성이 1위, 그리고 2위가 화웨이, 3위가 애플입니다. 상당히 절묘합니다. 트럼프가 화웨이의 목을 굉장히
조르고 있죠. 구글이 협력을 안 한다고 했고, 그에 따라서 인텔, 퀄컴도 공급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참 절묘한 게 애플을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애플, 미국산 애플이 아니고 중국산 애플을 공격하는 거죠. 트럼프의 정책은 리쇼어링입니다. 국내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해외에 나간 공장들 웬만하면 미국으로 돌아오라라는 건데요. 그런 차원에서 애플의 폭스콘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아마 뭐 폭스콘의 고타이밍 회장도 환장할 겁니다. 기껏 중국에 투자해서 어렵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화웨이 때문에 25% 관세도 두들겨 맞고 마진이 7%밖에 안 되는데 회사를 경영하기가 굉장히 곤란할 겁니다. 지금 중국과 미국의 무역 전쟁은 굉장히 감정적인데요. 오른쪽 화면을 보시면 세 가지 구호가 있습니다. 뭐 중국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구호인데요. 탄, 대화, 거의 가능해. 따, 펑페이. 펑페이라는 말은 원래 원뜻은 모신다라는 뜻입니다. 잘 모시겠습니다. 근데 뭐 비아냥거리는 의미가 담겨 있죠. 그래서 요즘 중국인들은 펑페이 따오디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끝까지 한번 가보자라는 말을 끝까지 모시겠다라는 표현으로 사용하는데요. 그 다음에 치, 괴롭힌다, 왕샹, 헛꿈 꾸지 말라라고 뭐 합니다. 그리고 요 아래 화면 보시면 화웨이 대리점입니다. 그 밑에 현수막은 무슨 뜻이냐면 국산을 지지하고 중화 민족을 사랑한다면 핸드폰은 화웨이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뭐 그런 의미가 담겨 있고요. 오른쪽 화면은 역사의 한 장면을 그린 사파입니다. 송나라 때 악비 장군이라고 있죠. UFA라고 합니다만은 어머니가 등에다가 문신을 새깁니다. 진충보국 네 글자를 문신을 새겨서 이제 국가에 대한 충심을 항상 마음속으로 새기라는 교훈을 줬다라는 뭐 그런 역사의 일환인데 진충보국, 진중빠오고 라는 뭐 슬로건을 미중 무역 전쟁에서도 새겨라라고 요즘 뭐 중국인들이 많이 외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뭐 미국을 타도하자는 뭐 그런 감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섞여 있는데요. 참 미중 무역 전쟁이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리고 감정적이고 역사까지 동원하고 그 패트리어티즘을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요. 그래서 한번 볼 포인트가 많습니다만 미국이 가진 무기가 훨씬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중 무역 전쟁, 제가 보기엔 미국이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게임입니다. 타이완과 고타이밍 말씀을 오늘 뭐 주제로 해드렸는데 타이완에서 내년에 벌어질 총통선거, 이게 우리나라 총선보다는 미국으로서는 훨씬 중요합니다. 타이완이 중국에 넘어가면 중국이 태평양으로 진출하려는 뭐 제일 도련선이 뚫려버립니다. 타이완이 넘어가면 오키나와도 넘어가고 일본도 직접적인 위협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정학적으로 타이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타이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뭐 국내에선 별 관심도 없습니다만 국제 정치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반도 운명과도 뭐 상당히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